시장에서 도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이번 영상 썸네일이 좀 뜨겁죠? 제가 조금 과장 보태서 국내 증시가 망하고 있는 이유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돌아오면서 국내 증시가 정상화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매도 탓도 아니고 외국인 탓도 아니고 온전히 개인 투자자의 문제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 알려드릴 테니까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인데 현재 2023년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 2021년부터 2022년까지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 자체가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고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주식 투자자라 함은 사실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목돈을 가지고 좀 엉덩이 무겁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젊은 세대 20대부터 많게는 40대까지도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식 경력이 길어봤자 1년에서 2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 개인 투자자가 현재 개인 투자자 비중 과반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 경력이 짧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거 현재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아직까지도 이 대중이 열광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2차전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 7월 에코프로가 120만원일 때부터 제가 이거 업황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120만원에 물려있는 분들 현실 부정하는 단계니까 100만원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빨리 다 매도하시라고 계속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이제 40만원대까지 왔죠. 실제로 2차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테슬라의 실적 부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완성차 시장에 밀리면서 중국은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하하면서까지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지만 이미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샀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처럼 1, 2년 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리고 테슬라의 구조적 특징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신형 구형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배터리 관리만 잘 해주면 굉장히 오래 탈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량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네들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걸 포기하고 사실상 자율주행 연구독 상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장기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업황 둔화의 근본적인 명분이 됩니다. 왜?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주변에 경쟁하고 있는 포드, 포르쉐, 벤츠, BMW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을 내리거나 이렇게 포드처럼 생산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드가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후폭풍으로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업황마저도 둔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맞지 않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두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 국내 LFP 배터리로는 중국산 LFP 배터리에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중국에서 만든 LFP 배터리랑 크게 성능 차이도 안 나는 걸 더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수요가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마저 꺾여버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튬 가격이 비싸야 완제품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그렇게 불공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이렇게 업황이 본격적으로 둔화하기 전에 2023년 7월부터 계속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대중이 열광하고 있는 테마
믿고 있는 테마, 에코프로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2차전지예요. 그래서 2차전지가 꺾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작용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래 이 2차전지 종목들은요, 작년 9월에서 11월에 다 내렸어야 됩니다. 이때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정의 명분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업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때 내려놨어야 지금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상승에 탑승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2차전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2023년에 2차전지 관련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됐어요. 근데 가격은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개미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은행원의 추천을 받아서 혹은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또는 특정 인물이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가치를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ETF 펀드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2차전지의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피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2020년 이후에 새롭게 시장에 유입된 앞서 말씀드렸던 경력이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상 초보 투자자분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2차전지 업황 둔화에 대한 이 현실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의 하락을 만들어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1년에서 2년밖에 안 되신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가 신규 상장주예요. 근데 이 신규 상장주라 함은 사실상 지난 2022년까지도 올해나 작년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폭등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에 매수된 투자자가 기관이나 개인 모두 포함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단기적인 펌핑은 나올 수 있어도 이게 연일 상승이 나오는,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머티나 작년에 보여줬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흐름이 비정상적인 건데, 요즘에는 신규 상장만 했다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무지성으로 달려들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시장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건강하게 퍼져야 되는 유동성 자체가 특정 종목에 쏠리게 하는 안 좋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상장된 HB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원이 넘게 터졌어요.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1,500개가 넘는데 1,500개 거래 대금을 다 합쳐도 12조입니다.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 한 종목에서 터졌다는 거고, 당연히 모든 주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흐름을 개인 투자자가 당연하게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래요? 좋아질 수가 없겠죠. 보다 올바른 투자, 건강한 업종에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급합니다. 물론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매도하고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죠. 근데 이건 아니다. 신규 상장주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또한 개인 투자자의 판단에서 비롯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이 반도체 시장이 AI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2024년에서 2030년까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수 등락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새롭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갱신한 ASML,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금리가 높고 똑같이 경기가 안 좋고 실물 경기 체감이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점 영역대에서 과열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성장성이 새로운 영역에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성장성이 가시화돼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경기가 진짜로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을 때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코프로가 상승했던 구조와 동일합니다.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HB 인베스트먼트, 인성정보, 소룩스, 엔텔스, 브리즈텍, 미스터블루,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흔히 잡주라고 하잖아요. 오늘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들이 얘네들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잡주로 구성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가장 활발하게 회전이 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동성, 이 수급 주체 자체가 현재는 개인 투자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고 너무 개별주 위주로만, 너무 잡주 위주로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처럼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못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니케이 증시랑 다르고 당연히 중국 증시랑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반도체 불황 탈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량 떨어졌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포커싱 자체가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왜? 4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흑자로 전환이 됐지만 연간 영업이익 자체는 적자로 영업 손실을 무려 8조 원 가까이 보면서 손실률이 24%입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반도체 업황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 안 좋은 게 끝나고 반도체 업황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밑에서 횡보하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 인공지능이 더해져서 이전보다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영업 손실에 포커스를 맞춰서 반도체 종목 매도하고 업황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짧게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시장이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인공지능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회사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다 같이 오르는 이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란 얘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에코프로 작년에 150만원 어떻게 갔나요? 100만원 위로는 쇼커버링 나오면서 완전 비정상적인 유동성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면 100만원 전까지는 2030년까지 이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실제로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리튬 가격은 지금보다 약 7배가량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서 당장 지금 업황이 2030년까지 유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으니까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 업황이 바뀌었어요. 업황이 좋다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반대로 안 좋다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봤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놓고 현재 개인 투자자는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은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니까 잘못된 정보를 진짜라고 믿고 이상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딱 지켜야 될 건 5개예요. 특정 인물에 대한 맹신을 자제하자.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당장 2030년에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쇠퇴하고 나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근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투자자가 바보가 아닌데 6년 동안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올 수 있는 이 업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이 업종을 단순히 너무나도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대입을 해서 기정사실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의 발언 믿지 맙시다. 2030년에 전기차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2030년에 전기차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한 달 뒤, 반년 뒤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년 뒤에 전기차가 좋을까요? 지금 업황만 놓고 보면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반년 동안은. 그리고 두 번째로 급등락이 반복되는 이 개별주들에 너무 심취하지 말자. 자, 단타는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정보가 너무 쉽게 풀리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정보가 포화 상태입니다. 별의별 이상한 기법, 별의별 강의, 말도 안 되는 주식 매매 기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매매 기법 중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런 기법을 가지고 아침에 단타로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종목들을 하루 종일 매매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타는 좋은데 너무 심취하지 말고 앞서서
정말 상위 0.1%의 투자자들이 아니라면 스캘핑을 통해서 돈을 번 투자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아침에 30분 1시간 이후에는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매매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시드가 크신 분들은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하고 단타를 천천히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단타 좋아하고 라이브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종목 알려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수익률 가장 높을 겁니다.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단타 좋아하고 단타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된다. 지금 단타하는 트레이더들도 매매 많이 안 합니다. 왜? 시장이 안 좋아졌으니까.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을 주도하는 게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이 점을 꼭 이해하시고, 세 번째로 신규 상장주의 특징성을 이해하자. 이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비정상적인 거였고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폭락하는 종목들이 정상인 겁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 거래만 하루 만에 1조가 넘게 됐는데 장 막바지에 30% 뺐죠. 그러면은 날라간 돈이 얼마입니까? 증발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없어진 겁니다. 그런 돈들이 건강하게 순환이 돼야 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업황을 인정하자.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있고요. 2차전지 업황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없다면요, 남아있는 건 개인 투자자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둥이 개인 투자자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시장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시장 정말 매매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이브 방송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제가 매일 아파도 방송을 열고 장이 안 좋아도 방송을 열고 장이 좋아도 방송을 열고 여러분들과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도 와서 매매하시고 시장 인사이트도 배워가시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공부하시면서 건강한 투자 전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